자, 첫 번째, 뭐 제 소개 제 소개는 뭐 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드렸고, 제 이름 제자 정철상이라고 기억해 놓으셨다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나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을 겁니다. 오늘 강연은 선생님이 쉬는 시간 없이 쭉 연결해서 해 달라고 해서 한 90분 정도 요렇게 강연하고 한 1-20분 정도 질의응답하고 요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 소개 안 하면 좀 밍밍하니까 저는 어딘가로부터 구속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자유롭게 강의하고 글 쓰고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정교수직도 제가 거절을 했고요. 기업 경영자 자리도 제가 거절을 했고, 책도 벌써 한 12권 정도 쓴 저자이기도 하고, 방송도 제가 이래봬도 한 10여 년 정도 KBS부터 해서 고정방송을 맡았었던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사실 잘난 척하는 것 같지만 누구보다도 어리석게 진로에 불안정했었고 취업에 안착하지 못했었는데요. 그것이 저에게는 큰 경험이 되었다랍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고학년들은 아주 사실 답답할 겁니다. 특히 4학년들이라고 한다면 취업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해 하실 건데요. 분명히 이게 오히려 더 좋은 기회로 저는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고, 절대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앞으로 꿋꿋하게 같이 나아가신다라면 제가 이룬 것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이루시면서 삶의 기쁨과 소소한 작은 축복과 행복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정말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이 방송 보신 적 있나요?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바둑 대결. 저는 백전백성 이세돌 구단이 이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별 쇼를 다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첫 판을 무참하게 무너집니다. 아시겠지만 둘째 판도 무너지고요. 제가 알기로는 셋째 판도 셋째 판이 이겼는지 넷째 판이 이겼는지 기억은 없는데 그 이후로는 넷째 판에서 이긴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내리 다 지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 판 이긴 것, 이게 어쩌면 역사상 인간이 AI를 대상으로 이긴 아마 어쩌면 최초의 한 판으로 기록될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이게 아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이제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이 최준영 작가님이 말씀하신 게 알파고 이후에 프로 바둑계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사들한테 배우기보다는 이제 프로 바둑 기사들조차도 AI 바둑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국에서 이용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넓게 전략들을 펼쳐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AI 프로그램을 빨리 받아들이고 적용했던 기사들은 살아남는데, 여기에 적응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심지어 도태해 나가고 은퇴해 나가더라는 겁니다. 물론 일정 부분에 사실 조금 과장된 부분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바둑이라는 것이 아주 독특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질과 재능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AI만으로는 분명 해결이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력을 더 일치월장시키는 데는 분명 그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AI 채용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이야기를 서문에서 밝혔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자, 첫 번째 트렌드 코리아 2021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난도 교수님은 제가 직접 뵙기도 했었고, 올해 책 시상식에서 제가 감히 상도 시상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블로거라 보다 보니까 대한민국 제일 넘버원 블로거로 해서 올해 책 시상식에서 2011년도에 만났었거든요. 바로 옆에 테이블에서 앉아가지고 말씀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겸손하시고
조분조분하시고 그런 분이 이런 책을 인제 꾸준하게 벌써 한 14년째에서 오신 것 같고 저는 11년째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자, 이번 책을 쓰면서 항상 그 해의 띠를 동물을 가지고 이니셜을 가져왔는데 올해는 코로나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with 코로나, after 코로나 이런 형태로 인제 이니셜을 바꾸자라고 했는데 그냥 전통을 지키자라고 해서 카우보이 히어로라는 이니셜을 잡으셨다라고 합니다. 미친 소처럼 이 날뛰는 코로나를 잡으려면 노련한 카우보이처럼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뜻으로 이니셜을 말씀했고 이 키워드 하나하나가 올해 다룬 10가지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이러스가 바꾼 것이 트렌드의 방향이 아니라 속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런 바이러스가 굉장히 돌발 상황에서 올해 초에 여러분 생긴 이야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저도 뭐 한두 달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트렌드가 굉장히 이제 잘 나가던 트렌드는 더 가속화시키고 그리고 약해지는 트렌드는 훨씬 더 약하게 만든 특성을 이제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자, 언택트라는 말도 다른 책에서는 제대로 인용을 안 하는데 전부 다 이 트렌드 코리아 2018이라는 책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콩글리시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콘택트하고 언택트하고 이게 이제 합쳐서 언택트라는 말을 했었고 처음에 이게 콩글리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뉴욕 타임즈까지도 활용하는 세계적 용어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언택트가 비대면, 그러니까 일자리 감소, 비대면에서 키오스크가 생기다 보니까 그죠? 노동시장의 변화라든지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나 노령자들을 소외시키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인적 자원 서비스가 훨씬 더 프리미엄화, 고급화, 차별화 전략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2018년도에 예측을 했던 거죠. 그런 것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일상화가 되어 버린 거죠. 여기에서 나온 용어다 이렇게 기본은 알고 우리가 쓰는 게 예의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모두가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외칩니다. 저 역시도 뭐 비전책을 2권을 쓴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방향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책을 제대로 안 보고 그리고 제대로 파악을 못하면 물론 책 속에서 방향이 뭐냐 이게 교수님이 이야기를 제대로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을 오해하고 폄훼하고 뭐니 해도 방향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걸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방향은 뭡니까?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라는 겁니다. 방향은요. 제가 볼 때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고객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사 담당자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얻는다라면 사랑도 여러분 얻을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성공도 돈도 행복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방향입니다. 더 나아진 삶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 인류의 방향입니다. 이 방향은 정해졌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속도가 이제 빨라졌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지난해까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회자되었던 것들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런데 올해 초 갑자기 4차 산업의 혁명의 사데이가 여러분을 한 대씩 때린 겁니다. 철석 아직도 맞은 맞았는데 뭐 때문에 어디를 맞았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쓰나미처럼 전 세계를 휩쓸어 나갔는데도 자신의 삶의 태도나 철학이나 행동을 바꿔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폭포가 지나쳐 버리고 나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도태가 될 겁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은 더 잘 나갈 수밖에 없고 잘 나가는 기업들은 더 잘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한다라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낙서하시면 안 되고요. 자, 10가지를 말씀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지만, 첫 번째가 브이노믹스, 요건 말씀을 드릴 거예요. 레이어드 홈도 말씀을 드릴 거고, 자본주의 퀴즈는 이제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게 이제 G세대의 등장이에요. 롤코 라이프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이 바로 G세대예요. Z라고 우리는 보통 콩글리시로 발음을 하는데, 자본주의에 너무나 익숙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앞광고는 용납하지만 뒷광고는 용납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다룬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거침없이 피보팅, 제가 이제 이야기 다룰 겁니다. 롤코 라이프도 다룰 겁니다. 오하우는 별도로 다루지는 않지만 운동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라는 건데요. 단순한 운동을 뛰어넘어서 사실은 이게 삶이 이제 개인 중심으로 이제 돌아왔다, 개인의 가치가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N차 신상,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도 당근하셨어요 하는 것처럼 당근마켓에 가보시면 수도 많은 없는 N차 신상들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중고품에 대한 시각들이 이제 달라진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다음 CX 유니버스가 마블 유니버스처럼 이제 고객 편의, 고객 경험 중심이 무엇보다 비즈니스에서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레이블링 게임은 이게 제가 다뤘는지 다루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포토샵에서 이런 층을 만드는, 이미지 층을 만드는 건데요. 그래서 레이블링 게임을 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의 정체성을 이제 표현하고 싶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정체성, 여러분이 학생이었을 때 인스타에서 활용하는 여러분의 모습, 단톡방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이 아르바이트 할 때 여러분의 모습이 이제 다르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먼 타치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지만 이 안에서 가볍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가요. 우리가 토머스 프리드먼이라는 미래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ACBC 여러분 아시겠지만 Before Christ 원래 그죠? After Christ인데 이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Before Corona, After Corona로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New Normal이 뭐냐면 경제의 흐름에서 이제부터 새로운 기준이 이제 들어선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우리가 따르지 못한다라면 그 국가도 그 기업도 개인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아주 냉혹한 이야기입니다. 자,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이제 휩쓸면서 브이노믹스라는 이야기를 김난도 교수님이 했는데요. 무엇이 달라졌고 이제 앞으로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지 못한다라면 갈수록 이제 뒤로 처질 수밖에 없는 아주 냉혹한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일단 브이노믹스, 이제 바이러스가 바꿔놓은 경제 현상을 브이노믹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경제 회복을 5가지 모델로 뒀는데요. 하나는 V자형. 그런데 이미 V자형은 안 된다라는 게 이미 사실 끝났습니다. 이미 상당히 1년 동안 지속되고 있고 심지어는 내년 말이 되어도 완벽하게 회복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예측까지도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 이제 맞는 이제 업종들이 대체로 테마파크라든지 미용실도 우리가 안 가더라도 결국은 안 갈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공연이나 동네 병원이라든지 요런 학습지 서비스들, 대면 서비스가 굉장히 많은 곳들이고, U자형입니다. 완만하게 회복하는 유형인데요. 해외여행이나 아직은 해외여행이 사실 저도 고대하고 있는데요. 내년 말에는 풀리겠지 싶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사실 풀리긴 풀릴 거예요. 성형외과, 어떤 면에서 보면 성형외과 또 오히려 더 많이 이런 식의 찾았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노래방이라든지 비즈니스, 관광객 대상으로 하는 호텔들이 완만한 회복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W자형이 있습니다. 대면성이 굉장히 높아서 사회적 거리
투기 단계에 따라서 1단계냐 2단계냐 3단계냐에 따라서 들쑥날쑥하는 사업들을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S형이 있습니다. 언택트난 이제 트렌드에 부합한 기업들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온라인 쇼핑, 여러분 아시는 마켓 컬리 같은 경우에는 창업 5년 만에 매출액이 1조 원대가 이제 돌파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제가 볼 때 상장도 하지 싶은데 엄청나게 초고속 성장을 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쿠팡도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이 되었었던 기업인데 올해 흑자로 이제 돌아서게 됩니다. 거기에서 호캉스, 골프, 호텔, 그다음 홈트족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건강기능식품까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역V자형입니다. 코로나 때는 잘 됐는데 코로나가 이제 끝나버리면 이제 오히려 하락하는 거죠. 화상 커뮤니케이션, 줌 같은 경우를 이야기했는데 쉽게 저는 줌이 물론 이렇게 하겠지만 완전히 사라지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이미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 작은 중견기업이 전 세계 기업으로 지금 도약을 해버렸죠. 일정 부분에 거기에 뒤따라가지 못하는 이제 하상 커뮤니케이션 기업들이 이제 도태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언택트에서 주로 많이 활용하는 도구들이죠. 그다음 국내 여행이라든지 사치품이라든지 지금 이제 제주도를 굉장히 그나마 여행지로 많이 가고 있는데 대체할 수 있는 해외 여행이 나오거나 이러면 이게 이제 다시 내려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왕구나 뭐 피부 관리, 기초 화장품, 홈웨어, 성형외과, 내국인 대상 부분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던져야 될 질문 4가지를 이렇게 던지셨는데요. V자 회복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V자가 아니라 K자 회복이 이제 됩니다. V자가 일정 부분에 되는 가운데에서도 K자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하향을 한다라는 겁니다. 성장 속에서도 하향하는 기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고용된 개인들조차도 적응하지 못한 개인들은 이제 도태가 되는 K자형이 일어난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언택트 트렌드가 도대체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가 우리가 지금 같이 고민해 봐야 되고요. 세 번째가 소비자들의 가치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접촉하는 것 자체를 이제 부담스러워하고 있고, 저 역시도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강의 특강을 오라고 하면 거의 다 지금 거절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굉장히 멀리서 오라고 하는 거의 모든 강의들을 제가 거절하고 있고 언택트로 그냥 비대면으로 이렇게 여러분 아마 오늘도 여러분 아니었으면 제가 여러분 대학까지 갔어야 될 건데 오라고 했으면 안 갔을 겁니다. 제가 바쁘기도 하고 또 다른 특강이 잡혀 있기도 하고 저녁에 있거든요. 끝나고 나면. 그런데 이런 가치가 이제 완전히 이제 바뀌어 나가고 있죠. 이런 브이노믹스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되는 질문으로 이렇게 던졌습니다. 물론 그 해답은 각자가 우리가 이제 공부해 나가면서 찾아 나가야 될 거고, 그것을 여러분이 기업에 제안을 잘 하는 사람이 취업에 성공하고 또 경력적으로도 성공해 나가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집방이라고 하잖아요. 구해저 홈즈가 아주 히트를 치면서 홈데렐라, 신박한 정리, 서울엔 우리 집이 없다, 비싼 서울에, 그죠? 강원도나 어디 뭐 충청도나 전라도나 목포나 뭐 여러 군데를 이제 가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집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죠. 기본 레이어가 뭐냐면 여기 레이어가 우리 집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고 하는 인테리어에서부터 잠을 자고 주거 하는 모든 공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홈 인테리어 산업들이 굉장히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실제로도 굉장히 이제 매출도 많이 올라갑니다. 집에 있던 공간이 이제 오래 걸리니까 저희 마나님도 가구를 이렇게 분위기 바꾼다라고 가구를 이제 구매하기도 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기본 레이어입니다. 실제로 이런 이제 트렌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TV에서 보여주고 있고 이걸 이제 응용 레이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아마 상당수의 학생들은 여러분 지금 이제 거주하시는 자취방이나 아니면 이제 집이나 이런 곳에서 들을 가능성도 있고 물론 여러분 이제 근처에 카페테리아나 다른 데서도 들을 수 있겠지만 응용을 한다는 겁니다. 집 공간이 공부를 하거나 저처럼 지금도 뭐 근무를 하거나 쇼핑을 하거나 취미를 하거나 운동을 하는 것까지도 모두 이제 집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도 뭐 헬스를 한 10년 넘게 했는데요. 뭐 코로나 이후로 이제 마무리되면서 마스크 끼고 이제 운동을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 종료되는 시점에 그냥 더 이상 갱신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이제 집에서 하는 운동들이 실제로 들어서고 그런 기업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이제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확장 레이어입니다. 슬세권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근처에 가볍게 입고 나가서 뭐든지 구매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굳이 뭐 냉장고에 가득 안 해놔도 가까운 데서 멀리 대형마트에 안 가도 그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이걸 이제 확장 레이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고 이런 것이 전 분야에서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되고 언택트로 인해서 상당 기업들이 이제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재택근무를 할 정도가 되면 상당히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어느 특정한 부분의 영역들이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비대면이든 비대면이 아니든 살아남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을 트렌드화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가 거침없이 피보팅. 피보팅이라는 말이 뭐 저도 농구 같은 거 잘 못하지만 한 발을 축으로 해서 이렇게 돌리는 것들을 가지고 하는 스포츠 용어인데 이걸 사업 전환에서 쓰게 됐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핵심 역량 피보팅인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유튜브나 배달의 민족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튜브가 애초에는 데이팅 사이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구나 영상을 올리는 걸로 배달의 민족도 원래는 전화번호부 앱이었는데 거기에서 너무 방대해서 차별화하기 위해서 음식점 전화번호부만 모아가지고 이게 이제 배달의 민족으로 했던 거죠. 이게 핵심 역량을 맞추는 거예요. 맞춤형으로 바꾼 거죠. 그 다음에 시설이나 공간을 바꿔가지고 하드웨어 피보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간 그 자체를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죠. 뭐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맥주집도 마찬가지고 근무하는 공간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심지어 집도 이제는 투어할 수 있게 집을 들어가서 집 임대를 하면 그 뭐죠? 집을 완전히 빌려주는 게 아니라 2시간씩 이렇게 빌려주는 그런 방식의 하드웨어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타겟 피켓 피보팅이라고 해서 소비자 집단에 맞춰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골프 같은 사례를 했는데 어 골프가 예를 들어서 해외 골프에 나가던 사람들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그 고객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 고객을 그대로 하기 위해서 집에서 그 골프장까지 고급직의 모든 서비스를 대행해 주는 이런 서비스로 한다든지 어떤 10대, 20대, 30대, 50대 지금처럼 이제 취미처럼 골프처럼 이렇게 타겟팅한 집단을 한 타겟 피보팅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세일즈 피보팅을 해서 새로운 품목 들을 개발해서 거기에 맞게 기존에 해왔던 사업을 완전히 다른 품목으로 해나가는 것을 세일즈 피보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네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이 롤코 라이프입니다. 지금 이제 Z세대가 여러분 나이가 다 지금 G세대입니다. 그래서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까지 올해 이제 대학을 딱 졸업한 23살 청년이 G세대입니다. 만약에 24살이나 복학생 이상이면 이제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밀레니얼 세대. 그래서 MZ 세대라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뭐 여러분 뭐 챌린지가 뭐죠?
아무 노래 챌린지인가요? 그리고 뭐 깡 1일 1강 이런 챌린지에도 엄청나게 몰려서 3년 전에 발매되었던 그죠? 비의 노래가 그죠? 다시 차트에 역주행하는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TV에 나오니까 뭐라고 합니까? 댓글로 "이제 깡은 끝났다." 이렇게 메인이 볼 정도면 끝났다 이런 식으로 하고 치고 빠지고 바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젊은 세대를 붙들기 위해서 기업들이 마케팅하기 위한 전략을 숏캐팅이라고 합니다. 짧게 치고 빠지는 것들을 같이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인제 말씀하신 게 아무리 언택트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인간적인 감성 타치가 안 된다라면 기업도 상품도 개인도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너무 뻔한 결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절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아주 결론을 잘 내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피상적으로만 바라보면 그냥 겉에 있는 흠집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인제 말씀을 하셨고 그 휴먼 터치를 완성하기 위해서 4 가지를 말씀했는데요. 고객 중심의 공간과 동선을 이제 오프라인도 온라인에 모바일이든 홈페이지든 동선을 구축해야 되고 두 번째가 반드시 AI가 하더라도 인간적인 소통도 역시 같이 보완이 되고 강화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기술에 사람의 숨결을 끊임없이 불어넣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고요. 네 번째가 이제 소속된 구성원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여러분 역시도 어렵듯이 구성원들도 어렵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을 잘 붙들어 두는 것이 휴먼 터치를 구현하는 방법이다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